성도시록 205권 성종 18년 7월 7일 갑진 첫번째 기사 1487년 명성화 23년 사헌부대사원 김승경 등이 자자를 올려 아뢰기를 창경국은 세 분의 대비를 위하여 연근한 것이므로 신등도 이는 성상을 지극한 효심에서 나온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상해에 있어서는 대간의 항소와 공론이 행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춘궁은 세자를 위하여 세운 것이므로 이래 경중이 있고 역사에 크고 작음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임은 지나치게 당상관으로 승진되고 정숙진은 감정으로 초수되었으니 논상이 무등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대간과 묘당이 모두 불가하다고 이르니 공론을 알만한 것입니다.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빨리 성령을 거두시어 여망에 부응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령시록 205권 성종 18년 7월 7일 갑진 두번째 기사 장령 정지가 와서 아뢰기를 중추부와 의정부는 적체이기 때문에 양부라고 일컫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강선을 첨지로 삼았으니 개국 이래로 본래 천례의 계통을 이런 관직에 제수한 것은 아직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청컨대 속히 개차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강선은 견해 공주의 간호였고 그 아내도 공주의 비였는데 유온으로 봉보부인에 보응해졌다. 강선이 아내로 인하여 서반의 고질에 제수되어 녹을 얻은 지가 오래였었는데 이때 이르러 승진하여 추부에 들어가게 되자 길을 갈 때 큰 소리로 벽제함이 다른 당상관과 같았다. 재택을 크게 짓고 빈객을 인접하였으며 제물로서 마을에 풀어 먹이니 문사 박형문과 강거효가 가장 먼저 붙었다. 무인 이공의 첩은 곧 강선의 아내의 진려인데 이공은 순천부사를 거쳐 승지로 채임되니 세상 사람들이 아부하여 얻은 것인가 의심하였다. 임금이 강선의 아들 강석경을 내승으로 삼으니 대간이 열흘 동안이나 연이어 끈질기게 탄핵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그러다가 대선 이경동이 경륜에서 임금이 의견을 물을 때 아뢰기를 대전에 다만 내승 사문이라고만 읽었고 귀천은 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으니 그 겁내어 조심하고 아유함이 이와 같았다. 곧이어 정은 이거의 공격을 받았다. 정은 황정은 동경의 노유로서 주서의 경명편을 인용하여 암송하며 정성을 다해 풍관하여 마침내 청청을 돌이켜서 강석경을 재임시켰다 하였다. 적체는 대등한 기관을 말한다. 성종시록 205권 성종 18년 7월 7일 갑진 세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간 이덕승 등이 자자를 올렸는데 그 대략에 작상이라는 것은 임금이 세상 사람을 권장시키고 둔한자를 연마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은 마땅히 더할 곳에 주어야만 사람들이 권장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임과 정숙진은 본래 재능이 없이 한갓 약삭 빠른 것으로 아침 저녁의 근무에 이바지하고 군주의 역사를 감독하였을 따름이었습니다. 추국을 당하던 날에 경임은 동료들에게 부탁하여 말하기를 운명을 점치는 자가 나에게 금년에는 승진의 길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으니 조심하여 서로 저버리지 말자고 하였는데 그 말이 비루하여 사람의 입에 전파되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는 평소부터 공을 구하고 상을 바라는 마음을 가진 자가 아니었다면 이와 같았겠습니까? 이 한마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됨을 알 수 있습니다. 무릇 관직에 제수되는 자는 실제로 공무를 집행한 뒤에 실직으로 논하는 것이 예입니다. 그런데 경임이 목사가 된 것이 어찌 준직의 예로서 문득 당상관에 승진된 것이라고 하겠습니까? 정숙진은 처음에 수원 판관으로 죄를 짓고 파직된 자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수리한 공으로서 차례를 뛰어넘어 관직에 제수되었습니다. 죄가 있어 파직된 사람은 전질에 제수되는 것만도 만족한 것인데
수년 동안 종오품의 관직으로서 정삼품의 벼슬에 올랐으니 작상의 지나침이 하나같이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만일 토목의 역사가 서로 계속하여 끊이지 않게 된다면 알 수는 없으나 전하께서는 농공행상하심을 매양 이와 같이 하시겠습니까? 또 논할 만한 공이나 기념할 만한 업적이 혹 토목의 역사에 과한 것보다 지나친 것이 있다고 하면 알 수는 없으나 전하께서는 어떤 은혜로 베풀 것이며 무슨 전거로 상 주시겠습니까? 이것이 신등이 굳이 성상의 귀를 번거롭게 하여 마지 않으면서 감히 작상이 그 중을 이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춘궁에 대한 논상이 지나쳤다고 하는 것은 오직 대감만 논하는 것이 아니고 대신들도 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의 소질을 다녀고 알만한 것이니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 공의를 따르시어 빨리 성명을 거두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경임이 동료에게 부탁하여 말했다는 것을 경임을 불러서 물어보라 하였다. 경임이 와서 아뢰기를 이 말은 실로 신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였으나 말이 비굴하고 얼굴빛이 흙과 같았다. 임금이 전교하기를 말이 나온 것을 사관원에 물어보라 하니 헌납추인이 아뢰기를 그늘의 인물이 압상된 일로 말미암아 충궁도감의 낭청 윤숙이 사헌부에 국문을 당했는데 경임에게 추궁하여 조사를 하였더니 경임이 유숙에게 부탁하여 말하기를 금년에는 나는 반드시 승직하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니 나를 침노하지 말기를 빈다라고 하였으므로 원중에서 전해 듣고 이를 아는 것입니다 하였다. 선교하기를 송사로 인하여 나온 말이니 좁기 취신할 것이 못된다 하니 죄인이 다시 아뢰기를 비록 송사로 인하여 나온 말이라 하더라도 이로써 보건대 그 인품을 알만합니다. 진주는 지역이 넓고 인구가 조밀한데 어찌 이와 같은 자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겠습니까? 더구나 당상의 풍계는 결코 재수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경임은 그러한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지금에 와서 분간할 수 있겠는가? 함으로 죄인이 아뢰기를 신등이 들은 것이 어찌 헛된 것이겠습니까? 전하께서 하문하실 때 경임이 기휘하고 승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또한 간사한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정원에서 분간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05권 성종 18년 7월 8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윤숙을 불러 경임이 조심하여 서로 저버리지 말자라고 부탁한 말을 모르니 윤숙이 아뢰기를 신은 대사관 이덕승과 더불어 이성의 사촌 형제입니다. 신이 이덕승의 집에 가서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이덕승이 신에게 말하기를 경임은 당상간에 제수되었는데 그대는 어찌하여 미치지 못하였는가 하므로 신이 대답하기를 경임은 운이 좋아 당상간에 제수된 것입니다. 국문을 당했을 때 내가 경임에게 추궁함에 조사하니 경임이 말하기를 나를 저버리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그때 비록 경임을 능멸하며 말했다 하더라도 경임이 이와 같이 운이 있었다고 하면 그가 어찌 죄를 받겠습니까? 라고 하였을 뿐 이밖에 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정교하기를 윤숙의 말을 가지고 간언에 알려라 하니 이덕승이 와서 아뢰기를 윤숙이 신의 집에 왔으므로 신이 윤숙에게 말하기를 정숙지는 사품에서 감정으로 초수되었는데 그대는 어찌하여 미치지 못했는가 했더니 윤숙이 대답하기를 관직을 어찌 쉽게 희망하겠습니까? 내가 고문을 당했을 때 경임에게 추궁하여 조사를 하니 경임이 이르기를 검론의 복자와 무당이 모두 말하기를 내가 운이 통할 것이라고 하였으니 저버리지 말라 하였는데 지금 당상에 제수되었으니 과연 운이 통한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그 말이 비록 관계되는 것이 아니지만 논상을 기대하여 부탁할 마음이 있었고 또 그 뜻이 비루하기 때문에 차자에 언급하였던 것입니다. 하자 장교하기를 버려두라 하였다. 성조실록 205권 성종 18년 7월 8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봉원효가 와서 아뢰기를 무릇 관직에 제수된 자는 낙점을 받고 나와서 서사를 맡은 것을 살해한 연후에 그 직무를 실행했다고 하는 것인데 지금 경임은 정사를 보는 첫날에 진주 목사로 낙점되었고 비답이 아직 내리기도 전에 준직의 예로 논하여 곧 통정대부를 더했습니다. 이 일이 비록 상지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이조에서 마땅히 고집하여 아뢰었을 것입니다. 판서 신준과 찬판 노공필은 모두 경임과
5, 6촌의 친척이므로 준직을 탐내어 당상에 오르도록 아뢰었을 것이니 여기는 반드시 정류가 있을 것입니다. 청컨대 이를 국문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헌부는 참으로 송사하는 자와 같이 남의 자귀를 뺏고자 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하였다. 봉원효가 다시 아뢰기를 신등이 비록 용렬하다 하더라도 이미 인주의 이목이 되었으므로 전조에서 사람을 쓰는 데 대한 실책과 임금이 작상을 내리는 잘못에 대하여 모두 다 개청하여 기어이 중을 얻게 하고자 하는 것이지 송사를 하는 자와 같이 곡직을 구별하여 반드시 이기기를 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대간이 논하는 바와 전하께서 전교하시는 것을 사관은 모두 책에 씁니다. 그렇다면 후세에서 전하께서 대간에 대한 대접을 어떻게 하시었는가를 말할 것입니다. 또 중추부는 의중부와 더불어 일체인데 이번에 강선은 선인의 계통으로 외람되게 첨지로 제수되었습니다. 청건대 모름지기 개정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205권 성조 18년 7월 8일 어리사 세 번째 기사 달성군 서거정과 공조판서 정난종과 전도승지 임사홍에게 명하여 편복에 대한 부를 지어 오르게 하였다. 임사홍 사신이 논평하기를 임사홍이 홀로 편복을 군자에 비유하였는데 서거정이 보고 이르기를 옛날에 이러한 비유가 있었더라면 실로 가작이라고 하겠다 하였다. 듣는 자가 웃으면서 말하기를 뜻이 있었구나. 서거정이 말한 것이여 뜻이 있었구나. 임사홍이 소인을 박쥐에 비유하지 아니한 것이여 하였다. 편복은 박쥐를 말한다. 성조실록 205권 성조 18년 7월 8일 어리사 네 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원 김승경 등이 자자를 올렸는데 그 대략에 이번에 이 춘궁의 역사를 감독한 것은 신자의 직분 안에 있는 일인데 어찌 높은 벼슬과 두터운 상의 지나침이 이에 이르리라고 뜻했겠습니까? 지난번에 윤숙이 북쪽 담장 쌓는 일을 감독할 때 갑자기 쌓는 기기를 철거하여서 드디어 담장이 무너지는 바람에 인물이 압사하였는데도 당상은 전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 위에 있는 자가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을 거느리고 아래에 있는 자가 윗사람에게 분달하여 위아래가 서로 유지되어 조금이라도 채통이 있었더라면 또 어찌 여기에 이르렀겠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비록 자기가 맡은 직분 안의 동력하는 일에 대해서도 성의 있게 마음을 쓰지 않고 일과 공이 이루어지는 것은 모두 죄인의 손에 맡겨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당상에게는 선후를 막론하고 모두 임마 저사를 낭청에게는 혹은 당상의 준직으로 승진시키고 혹은 작업을 더하였으며 단청을 감독한 관리에 이르기까지 사물을 차등히 있게 하여 작상이 외람되게 이르렀습니다. 만약 중산부가 삭방에 성을 쌓은 것과 해사가 신묘의 역사를 감독한 일이 있다고 하면 전하께서는 장차 무엇으로서 보답하실 것입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빨리 성명을 거두어 여망에 부응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동력은 역사를 감독합니다. 중산부는 주나라 선왕 때 현신으로 주나라의 중흥을 이룩한 인물이며 동방의 성을 쌓는 일을 감독하여 큰 성과를 이루었다. 삭방은 북방이다. 해사는 춘추시대 노나라 공자인 어의 자로 신묘 민공의 사당을 지어 칭송이 자달하였다. 성조실록 205권 성조 18년 7월 9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일본 국왕의 사승 등경 등이 하직하니 그 답서에 이르기를 우리나라가 기국과 가까운 이웃이 되어 대대로 친선을 닦아왔고 왕이 여러 번 사신을 보내어 은근한 정성을 사무치게 하였으며 우리 선조께서도 사신을 보내어 보빙하였는데 불행하게도 중간에 풍변으로 인하여 왕수에까지 도달하지 못하였고 과인이 계승하고부터는 귀국이 병난으로 길이 막혔다는 말을 들었고 또 해구가 아직 성하여 오랫동안 보빙을 멈췄는데 이번에 귀국의 사신으로 인하여 체리가 적기를 하다는 것은 가주 잘 알았고 이어 욕설을 받았으며 겸하여 좋은 선물까지 더하시니 감사함과 부끄러움이 함께 쌓입니다. 부탁해온 대장경은 여러 곳으로
구하고 찾았으나 가지고 있는 것이 거의 없어 거듭 요청을 어기게 되었습니다만 겨우 1건을 만들어 회사에게 붙여 보내며 토산 양가는 별포기과 같으니 주령하기를 바랍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205번 성종 18년 7월 9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의 병부 소보 종무승이 사람을 보내어 토일을 바치다. 성조실록 205원 성종 18년 7월 10일 정리 첫 번째 기사 국기일이다. 사관은 대사관 이덕승이 상소하여 이르기를 신은 성질이 용렬하고 우둔하며 학식이 공핍한데도 거듭 지나친 은혜를 받아 언관에 대죄하고 있으므로 매양 스스로 분발하여 지나친 은혜에 힘써 보답하기를 생각하고 감격한 마음이 솟구쳐 또한 자신의 못맞아 있고 비졸함도 헤아리지 않고 생각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상달하였는데 이것이 신의 생각이고 또한 신의 본분입니다. 본원에서 경임 등이 받은 상이 과중하다는 것을 가지고 바야흐로 논박할 즈음에 신이 유숙에게 경임이 한 말을 얻어듣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찌 이러한 말이 있을 수 있겠느냐고 여겼습니다. 이렇게 비루한 행동으로 의거해 보건대 양사가 될 수 없으므로 감히 입을 닫고 있을 수가 없어 숨김없이 바로 아뢰었던 것인데 어찌 질문하는 점의 경임과 유숙은 도리어 스스로 이를 번복하면서 임금 앞에 사실대로 말하지 않을 줄을 뜻하였겠습니까? 대저 인신의 진언은 낮에 생각하고 밤에 헤아렸어도 성상의 앞에 이르게 되면 100가지 중에 한 가지도 능히 다하지 못하는 것인데 감히 빈말을 억지로 만들고 허황된 말을 과장하여 임금의 위엄을 범할 수 있겠습니까? 또 신은 경임과 더불어 평소에 애자의 혐의도 없었고 윤숙에게는 곧 형제와 같은 친분이 있으니 윤숙이 경임에게서 듣지 아니하고 신이 유숙에게서 듣지 아니하였으면 경임의 말이 어디로 해서 나왔겠습니까? 하물며 신은 일찍이 시종의 반열에 외람되게 참여하였으니 비록 사호만한 보필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헛설을 가지고 천정을 허리게 하는 것은 감히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참 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두 번이나 기각하라는 명을 받고부터는 잠자는 것도 잊어버리고 먹는 것도 폐하였습니다. 돌아보면 신은 유숙에게 지친이 되므로 포백할 바가 없다고 하면 이는 신의 아랜바가 허망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 태연히 재직하고 있는 것은 실로 편치 못한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신의 어리석고 간곡한 정을 살피시어 신의 직사를 해임시켜 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경임이 만약 금년에 승직이 될 것이니 조심하여 서로 헐뜯지 말라는 말을 하였다면 이는 평소에 상을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고 그 사람됨도 알만한 것이다. 그리고 만약 대사관이 윤숙의 말을 잘못 듣고서 계달한 것이라면 이도 잘못이다. 윤숙 및 경임이 대답한 말을 가지고 영돈영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한명회가 의논하기를 지금 이덕숭이 상소한 것을 보건대 윤숙이 성상께서 하문할 때에 바로 계달하지 아니하였으니 끝까지 추국하여 신자로서 성상을 속인 죄를 바로잡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고 심해가 의논하기를 이덕순과 윤숙의 말이 같지 아니하니 일치하도록 변정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였으며 홍응은 의논하기를 신의 생각으로는 경임과 유숙이 실은 이 말을 하고 써도 남의 기롱을 두려워하여 이를 숨긴 것입니다. 만약 이덕승이 윤숙에게서 듣지 아니하였다면 무슨 연유로 이러한 말을 지어내어 감히 성청을 어지럽게 하였겠습니까? 또 말의 발단이 이미 나왔으니 어찌 이덕승을 아끼겠습니까? 다 함께 법사위 회부하여 추액하게 하면 간유가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죄가 반드시 돌아갈 곳이 있을 것입니다 하였고 이 극배가 의논하기를 신의 생각으로는 말을 하고 하지 않은 것에 관계없이 국문하게 되면 세 사람이 반드시 면질한 뒤라야 분별될 것입니다. 만약 말하는 바가 한결같지 아니하면 마침내 반드시 형장에까지 이를 것이므로 이것도 사체에 옳지 않으니 이를 버려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는데 심해의 의논에 따라 의금부에 내려 이를 핵실하도록 명하였다. 애자는 흘겨보는 눈초리다. 꼭 지극히 작은 원망이다. 사호는 몹시 적은 수량을 말한다. 애자라.
성조실록 205권 성조 18년 7월 10일 정리 두 번째 기사 사헌부대 사원 김승경 등과 사관원 대사관 김심 등이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의 작상이란 천하의 공기이므로 위를 천위라 이르고 작을 천작이라 이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주의 작상은 반드시 어진 일이 있은 연후에 이를 명하고 공이 있은 연후에 이를 다하는 것이니 조정의 요행으로 모든 벼슬이 없어야 사람은 분수에 편안할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번 춘궁의 거사는 곧 작은 역사입니다. 창경궁을 경영할 때에 마침 흉년을 만나 잠시 이 궁을 일을 정지했었는데 그 제목과 와석은 곧 창경궁에 모아두었던 나머지이고 창경궁의 공사가 끝난 다음 위로는 제조로에서부터 아래로는 창공에 이르기까지 높은 벼슬과 두터운 상으로 그 공로에 보답했던 것입니다. 그때 제조였던 김경광에게는 정흠대부를 더하였고 낭청이었던 경임과 윤숙은 모두 정랑으로 부정에 조승되었으며 정숙지는 수원 판관에서 파출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였는데도 전설사 수로 뛰어넘어 제수되었습니다. 가령 춘궁도 당시에 이루어졌었다면 제조와 낭청이 창경궁의 농상 밖에 춘궁의 공로를 따로 보답하였겠습니까? 하물며 창경궁은 전하께서 삼전을 위하여 세운 것이고 춘궁은 세자를 위하여 경영한 것이니 전의 존비가 판이하고 공의 경중이 차이가 있는 것인데 어찌 이러한 언전이 중첩될 수 있겠습니까? 신등이 말하는 것은 하찮은 상례가 진실로 아까운 것이 아니고 아까운 것은 명기입니다. 그러니 경임의 통정대부와 정숙지 이익달의 준직과 윤숙 조면 등의 품계를 더해주는 것은 결코 거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중추부에서 곧 옛날 추밀원일인데 이름은 중서성과 동등한 것으로서 양부라고 호칭했던 것이니 진실로 자질구레하고 용렬한 무리들이 있기에 마땅한 곳이 아닌데 어찌 복리의 천구가 감히 규사할 바이겠습니까? 강선은 철레의 출신이고 또한 재기도 없는 사람인데 전하께서 다만 아보의 사언으로 특별히 당상에 제수하신 것만으로도 이미 애분을 넘었는데 또 추밀의 반열애까지 참여케 하여 명기를 더럽히는 것이 옳겠습니까? 강선 같은 자는 녹을 주는 것도 좋고 부하게 해주는 것도 좋지만은 명기는 지나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빨리 그 직을 거두어 인망을 만족하게 해 주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대간이 또 아뢰기를 창경궁의 역사는 춘궁에 비하면 100배나 될 뿐 아니라 또 양전을 위하여 영조된 것이고 그 논상에 있어서 이 세영은 좌랑으로서 첨정에 올랐고 연보는 군직으로서 정에 승진되었는데 당시 대간이 이를 논박하여 곧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지금 춘궁에 쓴 제목과 기와는 모두 창경궁의 나머지이고 그 공력도 창경궁과 같지 아니하며 또 세자를 위하여 만든 것이므로 존비에 차등이 있습니다. 낭청이 비록 아침과 저녁으로 감독한 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역시 신자된 직분으로서의 일이었는데 어찌 농공이 너무 지나치기에 이런 것이 이와 같습니까? 강선은 본래 철대 출신인데 한갑 공보부인의 연구로서 지위가 당상에까지 이런 것도 이미 지나친 것입니다. 조정조에서는 이러한 자가 당상이 된 자는 있지 않습니다. 하물며 중추부와 정부는 나란히 서서 양부라 하는데 선인으로서 있게 하는 것은 마땅치 못합니다. 전일에 강순의 아들 강석경이 내승이 되었을 적에 대간의 말로 인하여 이를 파하였습니다. 자식이 내승이 될 수 없는데 아비가 어찌 중추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그대들이 중국의 논상이 창경궁의 농상과 다름이 없다고 말하지만은 이는 크게 옳지 않다. 창경궁의 농상 때는 공이 3등에 있는 자에게는 모두 상직을 더하였어되 차등이 있게 하였고 이번 춘궁의 논상에는 1등인 자에게만 직을 더하고 나머지는 모두 다 사물일 따름이었는데 어찌 같다고 이를 것인가. 또 강선에게는 다만 후록을 먹게 했을 뿐이고 귀하게 한 것은 아니다 하였다. 대간이 다시 농기하니 전교하기를 강선의 직은 내가 장차 고치겠다 하였다. 뇌는 상으로 주는 물건이다. 뇌는 노복을 말한다. 사는 기회를 엿봅니다. 애보는 분수를 말한다.
성조실록 205권 성종 18년 7월 11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사헌부대상 김승경 등과 사관은 사간 김심 등이 상소하여 이르기를 신 등이 극이 생각하기로는 작상은 천하의 공기이고 나라의 대병으로서 능히 임금을 높이고 백성을 비호한 자가 있으면 그것으로서 권장하고 소부, 어모, 한 자에게도 또한 그것으로서 갚아주는 것이므로 그 쓰임새는 소중하다고 여깁니다. 진실로 혹 이 두 가지의 용도가 아니고 함부로 사람들에게 빌려준다면 그 공기를 무너뜨리고 그 대병을 잃는 것입니다. 중궁은 곧 창경궁 안의 하나의 소전으로서 경중을 가지고 논한다면 창경궁은 양전을 받드는 곳이고 중궁은 다만 세자께서 계실 곳입니다. 대소로 논한다면 창경궁은 1000개도 넘는 기둥이 있고 두 번이나 한세를 지났어야 완공할 수 있었으며 중궁은 300개 남짓한 기둥에다 역사도 해를 넘기지 않고 마쳤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중궁의 1등은 수리도감의 3등에도 견줄 수 없는 것인데 행상에는 도리어 중하게 하였으니 신등이 거기 의혹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창경궁의 중상을 보고 중궁의 역사가 있은 뒤에는 반드시 이러한 일이 있을 것으로 앞질러 생각하고 당시의 낭청은 2년으로 반부하여 이 역사를 감독한 자가 많이 있었으므로 지각이 있는 자는 이를 비웃었습니다. 그런데도 일찍이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자는 저 경임과 정숙지와 윤숙의 무리들입니다. 경임은 풍계가 비록 이미 다 하였다 하더라도 직위는 종삼품입니다. 진주 목사의 비목이 내리기도 전에 이조 판서 신중과 이조 참판 노공필과는 모두 5, 6촌의 친척이었기 때문에 멋대로 준직이라 하여 당상에 오르도록 아뢰었으니 사정을 쓴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성상의 하교에는 사정이 없다고 하시니 신등은 거기에 의혹스럽게 생각합니다. 말이 이치에 합당하면 추요의 말이라도 이를 믿는 것인데 하물며 조정의 공론이겠습니까? 대간이 말하여도 들어주지 않으시고 대신이 말하여도 살피지 않으시니 전하께서는 평소의 은유는 요순을 본받으려고 하시면서 행상하는 한 가지 일했으만 오히려 인색하지 않으시는 밝음이 모자라고 잠옷 허물을 덮어두려고 하시는 누에 빠지시니 그것은 우순이 이 언을 살핀 것과 진문공이 여성을 들은 것과는 어찌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엎드려 원하건대 공의를 따르시어 빨리 성명을 거두게 하소서니 어서로 이르기를 내가 용렬하고 밟지 못하여 정사를 행하는 데 합당함을 잃었다. 논상하는 일은 경등이 마련하여 아래라 하였다. 대간이 다시 아뢰기를 신등은 외람되게 이목의 관이 되어 전하께서 행상을 하심이 지나친 것을 보고 다만 이를 가지고 야를 쓸 뿐이며 이를 간쟁했을 뿐인데 어찌 감히 그 사이 논의를 하겠습니까? 성상께서 참작하여 헤아릴 뿐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훌륭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에 경들의 애로가 많았다. 마땅히 영도령 이상과 정부에 의논하게 하겠다 하였다. 소부는 아래 사람을 잘 거느리고 윗사람과 친합니다. 어모는 외적의 침입을 방어합니다. 한서는 겨울과 여름이다. 반부는 용의 비늘을 끌어잡고 봉황이 날개에 붙는다는 뜻으로 영주를 섬겨 공명을 세우는 것이다. 여기에는 세력이 있는 사람에게 붙음을 뜻한다. 비목은 임금이 관리를 임명하여 내려주던 문안이다. 추요는 풀 베고 나무 베는 천한 사람을 말한다. 이 언은 천근한 말이다. 여송은 많은 사람 입에 오르내리는 말이다. 성조실록 205권 성종 18년 7월 10일 기후 첫 번째 기사 사헌부의 사례기를 이조 판서 신중과 참판 노공필과 참의 이집과 중궁동합 낭청 정숙지가 대궐을 짓는 일에 대하여 논상으로 서용할 때 모두 감의 정과 시의 정을 모두 기록하여 아뢰면서 홀로 사제감정 박찬조는 나이가 늙어 이를 감내하여 다스릴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해서 계달한 죄는 유리 상서사불이실로서 장 100대와 대도 3년에 해당합니다. 하니 영도령 이상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한 명의 윤필상이 의논하기를 아랫바에 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이조의 당상에게 사불 이실의 이유를 적용하는 것은 서로 마땅하지 못하니 이를 근거하여 주의를 결정하는 것은 응당하지 못합니다 하였으며, 이 극변은 의논하기를 신준동의 실책은 계류의 착오에 있는 것으로 기만과 취필하려는 뜻이 있었던 것을 부정할 수 없으니 그것은 죄가 됩니다. 그러나 율명은 과중합니다 하니 임금이 다만 파직하라고 명하였다. 계류는 헤아립니다. 성조실록 205권 성조 18년 7월 12일 기요 두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윤숙이 승정원에서 하문할 때는 복자가 길흉을 말했다는 것은 경임이 입 밖에 내지 아니하였습니다 했고, 본부에서 물을 때는 경임의 말을 꾸며내어 이덕숭에게 말한 것입니다 라고 하여 전후의 공초가 각각 다릅니다. 청컨대 형불로 묻게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윤숙이 앞뒤의 말을 달리한 것은 이 덕승을 비호하고자 한 것이니, 만약 형부로 추국한다면 두 사람이 모두 다 문초를 당하게 될 것이고 윤숙에게만 물으면 죄가 반드시 경임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이 어찌 옳겠는가 하였다. 의금부지사 정난종 등이 아뢰기를 윤숙이 처음에는 경임이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고 마지막에는 스스로 경임의 말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라고 하였으니 어찌 무근한 말로서 대간에게 말하였겠습니까? 신등은 윤숙을 신문하여 그 사정을 구명하고 이 덕승은 말이 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시 말의 발단이 나온 연후에 아우러 신문하려는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경임과 유숙에게 모두 다 가자를 주었으니 두 사람은 서로 기비하지 않을 것이고, 경임이 말하지 아니하는 것을 윤숙이 말을 꾸며서 했을 이치가 만무할 것이다. 만약 형벌로 묻는다면 윤숙과 이덕승을 반드시 함께 신문한 연후라여 실정을 얻을 것이다 하였다. 정난종 등이 다시 아뢰기를 만약 그렇다면 윤숙과 이덕승을 청컨대 함께 다 형벌로 묻게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이덕승은 이미 승지를 지냈고 윤숙도 수상의 아들이니 모두 현명하여 쓸만한 사람이다. 지금 기묘한 일이 아닌 것을 가지고 형벌로 물으면 운명할까 염려스럽다. 영돈영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한명회가 의논하기를 윤숙은 이덕승과 사촌이 되는 친척이므로 서로 더불어 희담으로 한 것일 것이니 좋게 취신할 것이 못되며, 이 여름을 당하여 만약 형벌로 묻는다면 고명을 상하게 할까 두렵습니다 하였고, 심해는 의논하기를 윤석은 이덕승에게 사촌이 되므로 지친의 사이에 서로 더불어 희담으로 한 것을 어찌 좋게 논하겠습니까? 다만 윤석이 앞뒤의 말을 달리하는 것은 비록 형벌로 묻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상이 이미 나타났으니 시추로 조율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으며, 홍응은 의논하기를 지금 바야로 더운 때에 기묘하게 관계되는 일도 아닌 것을 가지고 형벌로 묻는다면 인명을 상하게 할까 두렵습니다. 시추로 의논해서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고, 이 극배는 의논하기를 윤숙은 이덕숭에게 경임의 언사를 전할 때 부연하여 더 보탰을 따름이고, 경임은 복자의 말을 애당초 입에서 내지 않았는데 이덕숭이 다만 들은 대로 계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임과 이덕승은 모두 죄가 없는 것이고 윤숙이 전해서 말할 때 부연한 죄는 진실로 해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이 기묘하게 관계된 것이 아닌데 이 장마지고 무더운 때를 당하여 형벌로 묻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하였으며, 윤호는 의논하기를 윤숙이 꾸며서 발언을 하여 바른대로 계달하지 아니한 정상은 이미 자복을 하였으니 비록 형벌로 구문한다 하더라도 다른 말이 없을 것입니다. 시추로서 조율을 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했는데 시추로 조율토록 명하였다. 시추는 그 당시 죄상을 신문하는 것이다. 성조실록 205권 성조 18년 7월 13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승정원의 사례기를 2조 당상을 모두 파직하라고 명하셨는데 오늘의 정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오늘은 먼저 판서를 제수하겠다 하고 이어서 어서를 내려서 이르기를 숭정은 일품이고 판서는 이품인데 일품을 강등시켜 판서로 제수하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한 듯 하나 전조는 상사의 예가 아니므로 반드시 사람을 선택하여 맡겨야 할 것이니 허종을 판서로 삼게 하라 하였다. 상사는 일반 관청이다. 성조실록 205권 성종 18년 7월 14일 신의 첫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경임과 정숙제에게 준 상직을 대감과 대신들이 너무 지나쳤다고 말하니 모두 다 시직에서 1등을 강등시키고 전직에서 1등을 승진시키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05권 성조 18년 7월 14일 신의 두 번째 기사 의금부의 사례기를 윤숙이 성상께서 하문하셨을 때 이득승의 처소에서 주고받은 말들을 정직하게 아뢰지 않은 주에는 유리 대제 상서 사불이실로서 상서 사불이실로서 장 100대와 도 3년에 해당합니다 하니 어서로 논하지 말라고 하였다. 성조실록 205권 성종 18년 7월 14일 신의 세 번째 기사 우의정 이극배가와 싸르기를 군적의 착오된 것을 여로도에 행위할 때 문자로서 서로 보고토록 하면 반복하며 왕래하게 되므로 드디어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청컨대 오착된 여러 고을에 낭청을 위임해 보내어 날짜를 정하여 핵실하게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05권 성조 18년 7월 14일 신의 네 번째 기사 사무장령 정지가 와서 아뢰기를 윤숙이 성정원에서 성상의 하문에 대답한 나르가 의금부에서의 공사가 각각 달라서 간사함이 이미 나타났으므로 금부의 조율은 매우 합당합니다. 그런데도 특별히 의논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은 매우 온당치 못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이미 짐작하여 이를 조치하였다. 정지가 말하기를 신자가 곤부에 대해서는 비록 생사에 관계된다 하더라도 스스로 마땅히 분명하게 아뢰어 숨김이 없어야 하는 것인데 윤숙은 성상께서 하문하셨을 때 바로 배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사불이실로서 죄가 이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청컨대 율에 의하여 과제하시어 간사한 무리를 징계토록 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205권 성조 18년 7월 15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사관원 정은 박희손이와 사례기를 윤석의 죄는 율에 의하여 논단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박희손이 다시 아뢰기를 윤석의 범한 바가 이와 같은데도 죄를 더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스스로 이르기를 나는 비록 기망했어도 오히려 죄에서 면제했다 라고 하고 장차 기탄하는 바가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장량 정지도 와서 아뢰기를 전일의 이세우 및 이조 당상 신준 등의 죄가 윤숙과 더불어 죄과가 같았는데 모두 다 파직을 시켰습니다. 윤숙은 어떤 사람에게 오로지 놓아두고 다스리지 아니하는 것입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윤숙은 이 사람들과 더불어 허물이 다르다. 이 세우는 수원에서 경숙하면서 들은 바를 사실대로 아뢰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파직케 한 것이고 대신들이 또 논박하였기 때문에 직첩을 거두었던 것이다. 이접한서 신주는 원훈의 아들이고 또 진공신이었으며 참판 노공필도 재상이었기 때문에 다만 파직만 한 것이다. 그러나 이 세우의 죄를 이조 당상에 비교한다면 곧 이조는 농권을 한 정상이 있는 듯하여 그 죄가 더욱 무거운 것이다. 내 생각에 대신들이 반드시 경론으로서 그를 탄핵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마침내 말하지 아니하였다. 지금 경임은 윤숙이 국문을 당한 뒤로 한 번도 서로 보지 못하였고 윤숙은 복자의 말을 전혀 발언하지 않았다고 했으며 경임과 윤숙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료이었고 윤숙이 무상한 사람이 아닌데 어찌 경임이 말하지 아니한 바를 가지고 이덕승에게 함부로 전했겠는가. 윤숙과 이덕승은 종형제이니 만약 윤숙이 형이고 이덕승이 아우였다면 윤숙이 반드시 자복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나 윤숙이 이덕승에게 아우였기 때문에 스스로 말을 만들었다는 것으로 공초하였을 것이다. 지금 만약 윤숙과 이덕승을 함께 형벌로 묻는다면 아마도 실정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관을 고열해서 매질할 수 없기 때문에 건부당상에게 묻고서 내버려 두라고 하였으니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정지가 반복하여 다시 아뢰었으나 마침내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205권 성조 18년 7월 15일 임자 두 번째 기사 병도의 전교하기를 기해년 이해로 군정이 해이해졌다. 금년 가을에 강모하여 크게 열병할 때 조금이라도 위오하는 자가 있으면
마땅히 군법에 의하여 시행토록 할 것이니 중외에 이를 알리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05권 성조 18년 7월 16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월식이 있었다. 성절사 한찬이 와서 아뢰기를 전일에 한한이 북경에 갔을 때 차씨와 장씨의 처소에 사사로운 인정을 받지 못하였는데 곡청이 그 이유를 물음으로 한한이 대답하기를 한씨가 이미 세상을 떠났으므로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니 다시 힐책하여 이르기를 한씨가 비록 세상을 떠났다 하더라도 한치영과 한찬은 가지고 왔는데 그대는 어찌하여 홀로 한치영과 한찬을 보지 못하였느냐 하므로 한한이 대답하기를 한찬과 한치영이 마침 사신으로 밖에 나가 있었으므로 보지 못하고 온 것이다 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지금 신이 돌아가게 되더라도 차씨와 장씨의 처소에 또 사사로운 인정을 베풀 수가 없는데 곡청이 만약 또 힐책을 한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영돈형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심해가 의논하기를 곡청이 아직도 정동의 괴술로 인하여 성질을 칭탁하고 사사로운 선물을 바칠 것을 재촉하는 것입니다. 지금 매년 사사로운 진언을 한다면 우리나라의 폐단이 어느 때 가서 그치겠습니까? 또 이번 사행에 곡청의 처소에 사사로운 인정을 많이 주면 곡청은 반드시 기쁘게 여겨 전일에 바치기를 재촉하던 것과는 같지 않을 것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이번엔 아직 보내지 말고 곡청이 성내는 것을 기다려 보고서 준비하여 보내더라도 늦지 않을까 합니다. 하였고 윤필상은 내논하기를 진실로 성지가 있다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지라고 우긴다면 입장이 무엇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사사로이 발치 물건을 적당하게 헤아려서 갖추어 주었다가 한찬으로 하여금 사태의 형편을 보아서 시행토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였으며 홍응은 의논하기를 배신은 옛부터 사사로이 드리는 것이 없었던 것인데 다만 한고랑으로 인하여 사진하는 배단이 생겼던 것입니다. 지금은 한고랑이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도 이를 진언하게 하는 것은 홀로 곡청뿐입니다. 이번에도 만약 억지로 요구한다면 한산이 사물을 가지고 책임이나 면하는 것은 가하겠으나 국가에서 갖추어 주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또 곡청이 전일에 한한에게 바치지 못한 연유를 글로 써서 아래도록 족촉하였으나 마침내 죄책을 한 일이 없었으니 이번에도 또한 이와 같은 데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으며 이극배는 의논하기를 배신은 사사를 바치는 예가 없었으니 곡청이 만약 힐문을 하면 마땅히 이치에 의하여 대답하기를 전일의 사사로이 바친 것은 이미 잘못된 것인데 두 번이나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옳겠는가. 지금에 와서 지난 일을 생각해 보니 황공한 일이 실로 많았다. 중국 조정에서 이를 듣는다면 어찌 작은 일이겠는가. 대체를 가지고 말한다면 우리 전하께서 진언하시는데 배신도 진언하게 한다면 명분이 어떻겠는가. 그러므로 감히 준비해오지 못한 것이다 하여 이와 같이 대답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곡청의 노염은 한때의 일이고 배신이 진헌한다는 것은 실로 국가의 대체에 관계되는 일로서 그 패단이 끝이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성지라고 말하는 것이 어찌 참말이겠습니까? 곡청이 비록 사실을 바꿔 주달한다 하더라도 황제도 또한 반드시 한찬의 말을 옳다고 할 것이니 무슨 근심할 것이 있겠습니까? 하였고 윤호는 의논하기를 곡청이 성질을 가지고 오긴다면 사사로운 인정을 갖추어 보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였는데 서로 이르기를 배신이 사사를 바치는 것은 옛날에도 이러한 예가 없었던 것이니 마땅히 정직한 말로서 거절하여 곡청의 뜻을 시험해 보게 하라. 그리고 그 사목을 만들어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잘했다. 성조실록 205권 성조 18년 7월 17일 갑인 첫 번째 기사 강원도 관찰사 정문영과 경기 관찰사 한한과 황해도 관찰사 윤민이 하유를 받고 타위할 만한 곳을 살펴서 아뢰니 전교하기를 경기는 검수가 번성하지 못하니 강원도나 황해도 중 어느 도가 강모할 만한가를 영돈형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한명회가 의논하기를 강원도 평강과 철원은 본래 강무장이었습니다. 다만 근년 이래로 백성들이 간벽을 많이 했고 또 나무불체를 검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금수가 희수하니 황해도만 갖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심해는 의논하기를 황해도와 계승부는 금수가 있으니 강무하기 좋을 것입니다. 하였으며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삼도에 사냥할 만한 곳에 다시 사람을 보내어 살펴서 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이제 들으니 철원 등지에는 금수가 없다고 합니다. 토산과 장단 등지에 원유, 별감을 보내어 살펴보게 한 뒤에 한 곳으로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들으니 강물을 20일로서 기한하였다고 하는데 신은 성자가 오랫동안 초야에 머무는 것이 편치 못할까 두렵습니다. 하물며 군사들이 한필의 말에 싣는 짐으로써 군기와 우구와 21분의 양식을 다 용납하여 실을 수 없을 것이니 다시 일수를 기한하여 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급배는 의논하기를 강âm 등지는 강물을 할 만합니다. 다만 이도는 바람 기운이 좋지 않으므로 그것이 염려가 됩니다 하였으며 노사시는 의논하기를 황해도는 금수가 비록 많으나 바람 기운이 좋지 않으니 대가가 임명할 곳이 아닐까 합니다. 강원도는 금수가 많지 않으니 강무하기에 편할 것입니다. 강원도는 금수가 많지 않으나 강무하기에는 편할 것입니다 하고 윤호는 의논하기를 강무란 열병과 천수를 하려는 것입니다. 종묘에는 각실마다 몸소 올려야 할 것이 있고 또 양전에 봉진해야 하니 그 수가 적다고 할 수 없습니다. 황해도는 초면이므로 금수가 있을 것이니 여기서 사냥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는데 전가하기를 마땅히 황해도에서 사냥하겠다 하였다. 선조실록 205권 성종 18년 7월 17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천문학원 이지영에게 명주조골이 일령을 하사하도록 명하는데 이는 16일에 월식의 주보를 어긋나지 않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렇다. 명주조골이. 선조실록 205권 성종 18년 7월 18일 을묘 첫 번째 기사 한지영을 승정대부 청성군으로 김작을 자흥대부 형조판서로 이측을 가선대부 이조참판으로 성근을 가선대부 예조참판으로 최응현을 통정대부 이조참의로 한은을 통정대부 승정원 우승지로 이계남을 통정대부 승정원 우승지로 이계남을 통정대부 좌부 승지로 김극금을 통정대부 우부 승지로 경준을 통정대부 동부 승지로 이득승을 통정대부 장내원 판결사로 신말주를 통정대부 사관은 대사관으로 삼았다. 신말주. 성조실록 205권 성종 18년 7월 19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산부대사원 김승경 등이 와서 아뢰기를 이번에 황해도에서 강무하는 것은 20일이나 오래된다고 하는데 그 도에는 장독이 있어 오래 머무는 자는 반드시 해소의 병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만일 사냥을 폐지할 수가 없다고 하면 마땅히 강원도에서 사냥하도록 하소서. 본도는 옛부터 강무장이 있었으니 황해도는 결단코 거동할 수 없습니다. 일찍 그 장소가 결정되어야 여러 가지 일을 미리 준비할 수 있으므로 감히 아뢰는 것입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김승경 등이 또 아뢰기를 대가가 평상, 강âm, 우봉, 토산 등의 고을을 순행하자면 반드시 4, 5일을 보내야만 이르게 될 것이니 성도에서 거리가 너무 멀어서 양전에 문안드리는 일도 제때 할 수가 없을까 두려우며 또 다른 강무장이 있는데도 반드시 이 도로 거둔고자 하는 것은 살림이 험하고 공벽하여 금수가 모이기 때문인데 살림이 험하고 공벽하면 바람기운이 더욱 악한 것입니다. 지금 대가가 사냐에서 경숙하면서 상로의 침범을 입으시는 것이 옳다고 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수요 장단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공자가 사방으로 주유할 때 어찌 일찍이 풍기의 악한 것을 피하겠는가? 양전의 문안 내리는 일은 내간이 연속하여 왕래할 것이다 하였다. 김승경이 또 아뢰기를 지금 하교에 이르시기를 수요 장단은 하늘에 있다라고 하셨으나 신 등이 말하고 싶은 것은 전에 이르기를 공자가 삼가하는 것은 재계와 전쟁과 질병이다라고 하였는데 인주는 한 몸으로 종묘와 사직의 중임을 받드는 것이니 질병을 조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의 일찍이 이 도를 지나는 일이 있었는데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해소병을 앓고 있었으며 강음이 더 심했습니다. 만약 신의 말이 믿어지지 않으시면 이 도의 재상을 지낸 자들에게 물으시면 아실 것입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고 이어 영돈영 이상에게 전교하기를 황해도에서 강무하는 일을 헌부에서 간절히 하리 말하나 종묘에 짐승을 올리는 것
것과 양전에 진상하는 예는 패할 수가 없는 것이고 옛부터 사냥하는 예가 있었기 때문에 들어주지 아니하였으니 경들도 이 뜻을 다 알아라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강무라는 것은 검수를 얻기 위한 것만이 아니다. 사냥으로 인하여 군중을 검열하기 위한 것이다. 옛 사람들은 임금이 배를 타고 다리를 건너는데도 또한 안위를 염려하였는데 하물며 장독을 무릅쓰는 일이겠는가. 한 명의 등이 한갓 짐승을 따르는 것만을 중히 여김으로써 꼭 장리의 땅에서 강무를 하고자 한 것을 사람들은 모두 다 그러다고 하였다. 성조실록 205권 성조 18년 7월 20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외의 중추 평국충 등 세 사람이 내조하다. 성조실록 205권 성조 18년 7월 20일 정사 두 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한 김승경이 와서 아뢰기를 전 사평 현준이 모성을 당하고 3년 안에 여기 홍형의 집에 경숙하였는데 그 일이 강상에 관계되기 때문에 신등이 바야흐로 추액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으니 현준의 아내 이씨가 상언하여 신을 일러 일찍이 홍행과 간통하여 자식까지 낳았는데 지금에 와서 혐의를 품고서 발설한 것이라고 말했다 합니다. 그러나 현준의 일은 신이 본직에 제수되기 이전에 발각된 것이고 동료에게 물으시면 밝혀질 것입니다. 신은 계면년 사이에 잠시 그 기녀의 집에 왕래하면서 유숙한 일이 있었고 집에 데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며 버린 지도 이미 오래되었고 낳은 자식도 신의 자식으로 삼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 현준이 자기의 죄를 면하기를 꾀하여 그 아내로 하여금 신을 모함하고자 했으니 매우 간악합니다. 청컨대 법으로서 엄하게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대사원이 만약 혐의를 두었으면 어째서 주 안에 서합을 했느냐 하고 이어 승경원이 전교하기를 이 일을 간원에 이첩하라. 내가 이시의 상언을 보니 홍영의 아들 검축을 김승경의 아들이라 하였는데 어찌 근거하는 바가 없이 그렇게 말했겠는가. 이시가 만약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상언하였다면 이 또한 주가 있는 것이다. 먼저 검충을 낳게 한 아비를 분별하여 판단하게 하라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김승경은 이미 남의 소를 입었으니 스스로 혐의를 받을 따름인데 어찌 그 사람이 주의를 청하기에 이를 수 있겠는가. 조정의 인원이 대부분 그러다고 하였다. 성조실록 205권 성조 18년 7월 20일 정사 세 번째 기사 홍문관 부지학 유윤겸 등이 아뢰기를 신등이 들으니 금년 가을에 황해도로 강무하러 거동하신다고 하는데 그 도에는 장려의 기운이 있으니 임행하기에 마땅하지 않습니다. 또 일수도 너무 오래되니 청컨대 감약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205권 성조 18년 7월 20일 정사 네 번째 기사 이봉을 자헌대부 형조판서로 노공유를 봉정대부 사헌부 지평으로 삼았다. 성조실록 205권 성조 18년 7월 20일 정사 다섯 번째 기사 사관원 대사관 신말지어 등이 차자를 올려 이르기를 신등이 삼가 생각하건대 인신의 죄는 기망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경임이 성진된다는 말에 대해 이 덕숭은 윤숙에게서 들었으며 윤숙은 정원에서 질문했을 때 사실대로 대답하지 아니하였었다가 이 덕숭과 옥에 나아가 대변을 하기에 이르렀으에 감히 사실을 숨기지 못하였으니 법으로서 엄하게 다스리는 것이 마땅할 것인데도 오로지 놓아주고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과오에서 나온 것이거나 불행에서 나온 것이라면 용서하는 것도 옳겠습니다마는 윤숙은 두 번이나 상문을 받고서도 사실대로 아뢰지 않았으니 이것이 어찌 과오이겠으며 또한 어찌 불행이라 하겠습니까? 만약 윤숙이 아우이기 때문에 이덕숭에게 항변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미 승정원에서 이덕숭을 형으로 여기지 않고 오직 경임만을 비호하였는데 홀로 건부에서만 형을 위하여 무복한 것이겠습니까? 하물며 윤숙과 경임은 함께 상전을 입은 데다가 그의 손이 누이가 경림과 혼인을 한 연고가 있으니 그 점은 알만한 것입니다. 건자의 이세우와 신준도 사불이실에 연좌되어 혹은 파직되고 혹은 고신을 거두었는데 윤숙의 정상은 이보다 심한 것이 있는데도 온전히 놓아두는 것이 옳은 것이겠습니까? 또 은관이 주옥에 내려졌어도 실제의 잘못이 없으면 복직되는 것이 예부터 있었던 일인데 이 덕숭은 반대로 최대가 되고 윤숙의 직은 그대로입니다.
이미 이덕숭을 주의가 있다고 하였다면 윤숙도 이율에 의하여 주의를 논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 번 생각하소서 하니 서로 이르기를 그대들이 이덕숭의 직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냐 정실이 없는 자를 놓아주고 국문을 당한 자를 갈았는데 무슨 잘못이 있는가 하였다. 선조실록 205권 성종 18년 7월 21일 무어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경복궁에 거동하여 경회루 아래 나아가 대내전의 사승 철우 등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고 물건을 차등 있게 하사하였다. 선조실록 205권 성종 18년 7월 21일 무어 두 번째 기사 어탁대선을 경연 당상과 홍문관과 예문관에게 하사하고 이어 전교하기를 내가 들으니 이 연탁을 내려주면 스스로 효천을 마련한다고 하였는데 그러한가 하니 승경원의 사례기를 경영관과 예문관에는 사령이 없으므로 장설사의 제공이 아니면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경연의 당상이면 정승과 재상, 승지도 참여하는 것이다. 내가 경영관에게 대접하고자 하였으나 근래의 연황으로 인하여 오래도록 행하지 못하였다. 이번에 경들로 하여금 즐기게 하고자 하니 마땅히 장설사로 하여금 효찬을 많이 갖추게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투호도 하면서 마시도록 하라 하였다. 효찬은 안주와 반찬이고 연황은 흉년이 들었습니다. 성조실록 205권 성조 18년 7월 21일 세 번째 기사 임금이 황궁하는 길에 제안대군 이현의 집에 거둥하여 현에게 구마 한 필과 비물을 하사하였다. 성조실록 205권 성조 18년 7월 22일 기미 첫 번째 기사 경영관과 예문관의 관원들을 중훈부에 모이게 하고 바비로 음식을 하사하였으며 풍악도 하사하도록 명하였다. 그리고 주화승지 송년과 우승지 한원을 보내어 선원을 가지고 가서 주게 하고 또 도승지 안철양에게도 별도로 선원을 하사하도록 명하였으며 또 내간 유환과 김처선을 보내어 선유께 하고 내전에서 대록의 가죽 2장과 사만 녹비 2장과 활 5장과 호초 22 유석 3장을 내어 투호의 내기하는 상품을 삼게 하였다. 조금 뒤에 주서 황육운을 보내어 고유하기를 잔치에 참여한 객의 수가 많지 않으니 입직한 총관 2사람으로 하여금 잔치에 참여토록 하라 하여 부총관 김세적과 한보가 가서 참여하였다. 파비는 파격적인 비용을 말한다. 그렇구나. 성조실록 205권 성종 18년 7월 22일 기미 두 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신말주 등이 상소하여 이르기를 우서에 이르기를 생과 죄는 용서하고 호와 종은 벌을 준다 하였고 주관의 사군은 형벌을 받아서 사방을 힐책하되 삼류와 삼사의 법을 둔다 하였으니 이른바 생이라는 것은 죄의 과오이고 죄란 죄의 불행이며 믿고 의지하는 것을 호라 하고 재범을 종이라 일렀습니다. 삼류란 불식, 과실, 유망을 이루고 삼사라는 것은 유약, 노모, 준우를 이루는 것입니다. 유숙은 제 몸만 이롭게 하려고 말재주를 부리는 자로서 일찍이 무놈으로 인하여 벼슬이 삼품에 이르렀으니 이는 유약, 노모, 준우의 사람은 아니며 두 번이나 성상의 청문을 받고서도 사실대로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를 과오라고 이를 것이며 불행이라고 이르겠습니까? 이미 생죄가 아니었으니 이는 호종이 아니겠습니까? 면전에서 속이는 죄는 사람들이 다 같이 분하게 여기는 바인데 성상께서 하교하시기를 정이 없는 자를 용서하는데 무슨 잘못이 있겠느냐고 하시니 신등의 의혹이 더욱 심합니다. 선유가 이르기를 범인은 앞에서 징계된 것이 있으면 뒤에 경계시킬 수가 없다 하였습니다. 윤석의 사위가 이와 같은데도 벌로서 징계하는 일이 없으면 장차 어떻게 경계하시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구보 공의에 따르소서 하니 서로 이르기를 내가 비록 용암하다 하더라도 어찌 윤숙에게 사정을 베풀어 공의를 베겠는가 하였다.
류망은 의식 없이 저지른 죄를 말한다. 류약은 8세 미만의 어린이이다. 준우는 어리석은 자이다. 노무는 80세 이상의 늙은이를 말한다. 성조실록 205권 성조 18년 7월 23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상당본건 한명희가 사은하였는데 이는 병이 났을 때 임금이 의약을 하사하였기 때문이다. 이어 소매 속에서 한 장의 서계를 내어 놓았는데 곧 민씨와 더불어 한상환의 노비를 다투었다가 얻지 못하여 신소한 것이었다.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의금부에서 반드시 이 일을 아랠 것이니 이것도 아울러 아뢰게 하라 하였다.